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 다들 시청하셨습니까? 저는 중도적 입장에서 토론을 지켜본 소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토론은 김민석, 송영길 두 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정청래 후보에게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치른 토론회였습니다. 아마도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님들은 매우 걱정 속에서 토론을 지켜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김민석 후보는 본인의 선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를 소환해서 거칠게 공격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정권을 갖고 치러보고 다 세 가지 다를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매우 어려운 지휘 작업이고 영역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장, 강릉, 보궐선거를 이겨야 되고 후년에는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선거를 지휘한 경험과 실제로 선거를 지원하러 다닐 수 있는 현재 차원에서 당내에서의 전국적으로 고른 어떤 지지 이런 것은 제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부산 선거 때는 말실수로 평택 때는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부산과 평택을 거의 못 가다시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성공이라고도 규정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해서 지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6.3 지방선거는 제가 당대표로서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본부장 등은 당대표와 다 상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총괄본부장이나 상황실장으로 실제 선거를 치러보신 경험이 그런 당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그리고 결국 당대표를 맡으셔서 결국 이번에 매우 중요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파트너인 당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전면 협력 그리고 필요할 때 전면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과거 이낙연 신당 문제를 포함해서 잘못됐을 때는 사꾸라라고 치면서 과감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그냥 언론이 인정하는 수많은 갈등을 쭉 이어오셨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많은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근사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작심한 듯 정청래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눴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지선, 대선 등 소위 3종 세트를 모두 이끌어보며 선거를 승리로 치러낸 막강한 경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가 지휘했던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선거는 말실수로 평택 선거는 입장 정리가 안 되어
되어 제대로 지원조차 가지 못했던 실책을 저질렀다며 당대표로서 선거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거세게 공격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청래 후보가 그냥 있었을까요? 상대의 허를 정확히 찌르는 묵직한 한방, 그 한방으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앞서 보신 두 후보 토론은 이번 100분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치적 내공과 프레임 공방의 진수를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최근 당내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느냐며 정청래 후보를 향해 일종의 책임론과 줄세우기식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당내 역학구도와 지지층의 예민한 지점을 파고들어 정청래 후보를 수세에 몰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뚜렷했던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정청래 후보의 대응은 그야말로 노련함의 극치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우리를 향해 누구를 지지하느냐며 윽박지르고 십자가를 밟게 하는 식의 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비유를 들어 김민석 후보의 공세를 단숨에 무력화했습니다. 명대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친명을 내세우면서 줄 세우는 이른바 십자가를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프레임에 가두어 동료를 시험대에 올리거나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식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청래 후보는 강하게 지적하며 판을 예리하게 뒤집은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교묘한 계파 갈등 부추기기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여유와 명분 모두를 챙긴 아주 영리하고 품격 있는 대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서 드러난 김민석 후보의 전략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당의 확장성과 단합을 외쳐야 할 토론의 장에서 오히려 예민한 내부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프레임 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은 위기 극복을 바라는 당원과 그리고 지지층의 기대와는 결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면 돌파 대신 갈등 요소를 부각하려 한 김민석 후보의 패작과 이를 노련함으로 받아넘긴 정청래 후보의 내공이 선명하게 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는데요. 토론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후보는 비장한 표정으로 정청래 후보를 다시 정조준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내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생일찍기, 홀짝찍기 같은 지지 전략을 당원을 향한 짝짓기로 표현하면서 정면으로 문제 삼았죠.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몇몇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는 생일찍기, 홀짝찍기는 당원 당규에도 위배되는 노골적인 구태 정치라며 정청래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석 후보는 함께 움직이는 인사들이 대통령 관련 시비 논란이 있다며 리더십의 공세를 높였습니다. 토론을 시청하던 저마저 이거 세게 나오는데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당원 주권은 결국 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전대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파 정치가 없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16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게다가 함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은 무슨 대통령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시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명 특검을 추천해서 시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후보님하고 똑같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그러니까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구태 정치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원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계파 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당선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예. 예. 바로 그런 발언, 본인의 발언을 당원 당규와 선거운동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 이렇게 해줘라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하게 선거운동의 규정에서 정청래 후보께서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그런 조직적 행위가 홍보물을 통해서 한 행위가 정확하게
개파적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저는 앞으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런 구태개파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정청래 후보의 답변과 대처가 놀랍지 않습니까?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치면서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왜 18년의 정치 공백이 생겼는지 우리는 다시 상기해봐야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기 쉽지요. 한 번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한다는 공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김민석 후보와 친한 사람, 송영길 후보와 친한 사람 다 당선시키고 정청래와 친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자 이른바 5대0 만들겠다는 그 발언,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역공을 시전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과거 당을 떠나 있던 긴 공백기, 즉 당 밖에 18년 있었다는 뼈아픈 이력을 정확하게 집어내며 누르기 한판으로 김민석 후보의 질문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게다가 상대 진영에서 돌았던 특정 인물들을 다 떨어뜨리고 5대0을 만들겠다는 전략의 모순을 정면으로 후벼파 버린 것입니다. 공격하려 창을 들고 들어왔다가 방패에 반사된 칼날에 본인이 배인 격이 된 것입니다. 이어진 과정에서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역사적 평가를 두고 팽팽한 줄달리기가 이어졌지만 이미 시청자와 당원들의 눈에는 누가 더 논리적으로 허를 찌르고 당의 뿌리를 지켜왔는지가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TV토론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당을 지켜온 역사성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갈등을 부각하는 프레임 정치가 왜 당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지 보여준 한판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짊어질 리더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이정표가 된 셈입니다. 거센 협공 속에서도 특유의 노련함과 사이다 반격으로 토론장을 완벽하게 휘어잡은 후보. 결국 당원들은 지금 짝짓기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토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청래 후보의 반격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속 시원하셨다면 아낌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사평론 김은선TV 김은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정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